안녕하세요. 마곡길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부선이 GTX-D가 된 이유 동영상을 올렸는데 추가로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1월 말부터 유튜브 시작했는데 한 번도 GTX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GTX에 대한 사람들의 과도한, GTX 지나기만 하면 그 지역이 무슨 천지개벽 될 것 같이 이 과대평가하는 건 저는 좀 잘못이라고 보고요. 저도 GTX-D 코인 타고 싶었지만 과장하고 싶지 않아서 안 다뤘습니다. 한데 이제 며칠 전 동영상 제작했고 거기서 GTX-D가 김부선이 된 이유 3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 정권의 떠넘기기다. GTX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담스러워서 김부선이라는 어이없는 노선으로 김을 확 빼고 그렇다고 GTX-D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고 이 중간 타협책으로 나온 게 김부선이다.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GTX-B의 비식값이 형편없거든요. 요걸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김부선은 GTX-B의 지선이 되는 거죠. 한데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좀 착각한 게 있더라고요. GTX-D가 곧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와 똑같은 건 아닌데 이 둘을 똑같다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GTX-D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게 작년 11월에 김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인데 김포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해서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포시는 GTX-D 교통 호재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GTX-D가 완전히 확정됐고 노선이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4시간 만에 수정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어요. 특히 김포시는 서부권 광역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말을.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토부나 김현미 장관은 항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또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근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하면 일반 독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언론이 가로치고 GTX-D라고 부연 설명을 했던 거죠. 이제 올 2월 20일 조선일보의 땅집고 코너의 이제 기사인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공식 검토 GTX-D 확장하냐 이 기사에 보면 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김원종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일각에서 이 노선을 GTX-D라고 부르고 있지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곧 GTX-D는 아니고 국토부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최신의 국토부 더군다나 철도정책과장이면 정말 실무 담당자잖아요. 이 사람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곧 GTX-D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포분들 많은 이 인터넷 카페에서는 김부선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토부가 공식으로 GTX-D라고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에도 결과는 별로 좋지 승리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제가 좀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에서 그렇게 광역이 뭔지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나서도 저도 헷갈렸는데, 광역이 곧 서울 통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광역은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 추상 명사가 아닌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그래서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시설이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분우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또는 둘 이상의 이런데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부선은 김포, 검단, 부천, 인천과 경기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광역시설입니다. 보통 지하철보다 빠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급행입니다. 김포, 검단, 부천은 모두 서부권입니다. 따라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렸고, 언론도 좀 헷갈렸던 게, 2019년 3월 광역교통 2030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BC노선 이렇게 나오고,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 근데 GTX A, B, C가 모두 서울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GTX-D라고 지칭을 하면 시민들이 서울 통과를 당연시할까봐 국토부가 특히 지난해 말부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여러 번 강력하게 이 부인을 하면 의문을 품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흘러 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김부선이 말도 안 되는 노선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정치적 떠넘기기. 저는 이제, 세 가지, 김부선이 된 이유 세 가지 가설 중 정치적 떠넘기가 제일 크다고 아직도 판단하지만, 만약 정부가 치열한 고뇌의 산물로 김부선을 내놓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김부선 나오면 특히 김포 검단 주민들이 엄청나게 분개할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노선을 내놓았을까? 이걸 한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자, 이제 김부선 나오니까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반발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김골라 출퇴근 시간 압사할 지경이다. 근데 김골라 승차장은 2량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토목공학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2량만 수용할 수 있는 승차장을 내량으로 설마 못 늘리겠습니까만은 그러면 공사비가 추가로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현재 김포 인구가 48만 명인데 분양이 계속 이루어져요. 김포시가 2035년에 인구 76만 명 예상합니다. 검단만 해도 7만 5,800호 엄청나 18만 7천 명 계획이에요. 여기 인구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더니, 4월 22일 발표 때 구체적 역을 국토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기역에서 부천 종운까지의 김부선을 건설한다. 이것만 밝혔어요. 근데 제가 지도상에서 재보니까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거리가 직선거리가 19km예요. 근데 지하철이 100% 직선으로만 갈 수 없으니까 한 22km, 23km 잡아보죠. 현재 예상은 김포 장기역 검단, 부천, 종운이지만, 근데 이제 GTX라면 역간 거리가 8km 안팎이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속 구간이 필요하니까. 한데 GTX가 아닌 그냥 광역 급행철도라면, 즉 일반 지하철보다 좀 빠른 정도라면 역간 거리 한 4km 안팎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토목공학이라든지 교통공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아마추어 입장에서 추정한 겁니다. 그러면 역을
장기, 검단,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부천, 종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의 경우에는 처음 발표했을 때 지하철이 없고 SBRT로 이렇게 연결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SBRT를 통해서 여기 김포공항,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역 이렇게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양하고 대장 신도시에 비판이 나왔죠. 이거 뭐 지하철도 없는데 여기 제대로 크겠느냐. 근데 이제 4월 22일부터 발표 때 원종 홍대선이 대장까지 연장되는 건 확정이 됐죠. 그럼 이제 대장에 이제 지하철역 생기고 요게 뭐 청라까지 연결된다면 대장 홍대선이 제가 봤을 때는 계양은 살짝 거쳐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부선이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를 지난다면 여기 이제 지하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는 이제 붙어 있는데 중심지 간의 거리가 한 3.5km 정도예요. GTX는 역간거리 8km는 확보해야 하므로 3.5km는 너무 가깝죠. 그래서 만약 김부선이 계양 계양역,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를 지난다면 또 김부선이 GTX-D가 아닌 방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한 걸 지도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기가 장기역이죠? 장기역에서 이 검단 신도시 한 이 정도? 임의로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에 역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양역까지 여기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계양 신도시란 말이에요. 뭐 가까워 보인다고 지도상에서는. 근데 뭐죠? 2.5에서 3km. 꽤나 멀어요, 여기. 그리고 계양역하고 교련역 사이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차량기지가 있어요. 스카이뷰로 보면 보이죠? 계양역에서 이쪽으로 통행하기가 실제로 가서 보면 만만치 않아요. 통행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막고 있어요, 이거. 계양역하고 계양 테크노밸리 사이를 이 차량기지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양역하고 테크노밸리 계양역하고 테크노밸리 요 사이에 여기 하나 생겨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좀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서 여기 저는 이제 그 원종 홍대선이 이제 대장까지 연장되는데 지하철역이 오정생활휴먼시어 3단지 아파트 앞에 생길 것 같아요. 아직 그 대장지구 토지 이용 계획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장지구 설계 공모에서 입상한 그 작품을 보니까 여기에 상업지역을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부천 종합 운동장역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냥 뇌피셜입니다.
자, 그러면 김부선이 이렇게 건설될 경우에 김포 검단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용도가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김부선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김부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검단 주민들은 김부선을 이용해서 계양역으로 와서 공항철도 환승하면 되죠? 그러면 김공, 마곡, 상암, 봉덕, 서울역까지 이동할 수 있죠. 공항철도 속도를 높인다는데. 그 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들은 김부선으로 계양역 와서 공항철도 갈아타거나 아니면 SBRT 만든다고 했으니까 SBRT로 김포공항 와서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갈아타면 되죠. 부천 대장신도시 주민들은 역시 김부선을 이용해서 계양역 가서 공항철도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부천종합운동장 와서 GTX-B로 갈아타든지 SBRT로 김포공항 가서 환승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김포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조금 한번 제 썰을 풀어본다면 먼저 고촌이나 풍무 여기 주민들은 대곡역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GTX-A를 타면 되는 거죠. 버스로 이동해야겠네. 버스로. 그 다음에 사우역, 걸포북변역, 그리고 운양역 여기 주민들은 버스로 일산동에 거쳐서 버스 타고 여기 킨텍스, GTX A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인천 지하철이 연장되면 그렇죠? 인천 지하철이 걸포 북변역 지날 거거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이용해서 킨텍스로 가면 돼요. 킨텍스 가서 GTX A역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 미산, 구례 또 일부는 뭐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운양역 이 주변 주민들은 김부선을 타고 와서 계양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부천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대장 홍대선 여기 아마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대장 홍대선으로 환승하든지 그럼 김골라 이용하는 주민은 어떻게 되냐? 김골라가 출퇴근 시간에 압사할 지경이 문제지만 여기 구도심 주민들이 GTX-A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곡역이나 킨텍스역으로 빠져버리면 그럼 수요가 분산돼서 김골라의 혼잡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4월 20일 국토부 발표에서 김포에서 부천종 간 김부선이 비시값이 1이 넘는다고 이 국토부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김포하고 검단 주민이 부천 갈 일이 뭐가 있어. 근데 방금 길냥이 해석에 따른다면 비시값이 1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부선은 김포 검단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직결 노선의 의미보다는 최소한 이 의미와 함께 공항철도의 이용도를 높이고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여주는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철도 표정속도 높이는 사업을 4월 20일 함께 발표했죠. 그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공항철도가 저는 사실 서부 축에 GTX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2달 전에 올린 계양 대장은 제2마곡, 제3마곡이다. 그 동영상에서 언급을 했어요. 저는 공항철도를 잘 개선하고 고쳐서 사용하는 게 그냥 언제 될지도 모르는 GTX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됐죠. 그리고
이거 공항철도 표정속도 높이는 사업 얘기가 5, 6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동안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이것도 역시 한 4, 5년, 5, 6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지지부진한 게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동차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공항철도 노선을 타고 오다가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빠져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나죠, 이거. 그러면 인천시가 GTX D 노선으로 제안했던 Y자 안과 사실상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 검단 주민은 프로 환승러, 환승 마스터가 되는 김포 시민들이 자주 하는 건데 참 아이고. 근데 이제 김포 시민 주민들이 특히 분개하는 건 4월 20일 발표 때 한강선이죠. 5호선 연장선이 이제 언급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선마저도 나가리 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혹시 이제 이번 주에 추가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죠? 저는 이제 원래 김부선 때문에 고촌이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뭐 저기 김포 검단 주민들 김부선 때문에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데 그 앞에다가 고촌 신도시를 조성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봤더니 혹시 고촌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한강선 확정이란 당근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한강선이 현재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에서 출발해서 고촌 물류단지 지나서 그 다음에 고촌 한강변을 따라서 쭉 서북쪽으로 가다가 향산 힐스테이트하고 김포 시내폴리스 딱 중간 지점에서 90도가량 꼬부라져서 풍미역 지나서 검단 지나서 한강 신도시 어느 쪽이야? 구례 쪽 지나던가? 구례 지나서 양천으로 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좀 돌아서 그렇지 5호선 연장 한강선이 확정되면 김포 검단 주민들 서울로 직결 노선이 없다라는 불만을 좀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김포 시내폴리스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그나마 요즘에 좀 속도 내려고 하는데 이 김포 한강선 건설 없이 시내폴리스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촌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한강선 확정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만일 김포에 추가 신도시가 지정되면 성모리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성모리가 한강 신도시 바로 뒤편이에요. 원래는 한강 신도시가 성모리까지 포함해서 계획됐어요. 근데 여기가 이 접경 지역이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반대를 해서 원래 한강 신도시에서 한 150만 평 정도인 성모리 일대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성모리가 추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3기 신도시는 철저하게 서울하고 근접한 지역에 설정되기 때문에 성모리는 지금 한강 신도시가 마곡나루역에서 18km 떨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그 뒤에 있거든요. 성모리가 추가 3기 신도시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김부선이 GTX-B와 선로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GTX-B의 사업성이 더욱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GTX-B 사업성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김부선이 와서 환승하지 않고 바로 GTX-B 선로 공유해서 여의도 가고 서울역 가버리면 가뜩이나 모자란 GTX-B의 사업성이 더 떨어지죠. 제가 이제 부동산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주장에 따른다면 김부선은 정부가 그냥 엉터리로 설정한 게 아니라 상당히 고민한 끝에 나왔다는 거죠. 야,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김부선이 광명, 시흥, 신도시로 연장될 가능성, 이건 뭐 뇌피셜입니다. 100%도 아니고 1000% 뇌피셜입니다. 그냥 뭐 재미로 들어주세요. 아무튼 제 해석이라면 김부선이 강남 쪽으로 나중에 연장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부광역 급행철도하고 남부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해서 나중에 이제 김부선하고 연장한다, 연결한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가 이게 좀 오래된 자료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부광역 급행철도는 10년 전 서울시가 제안했는데 국토부가 계속 수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서부권에서 강남으로 2호선 외에 9호선, 7호선 등 노선이 많이 생기면서 지하철 2호선의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한 4, 5년 전에 출퇴근 시간에 강남 방향으로 지하철 2호선을 한 1년 정도 이용해 봤는데, 여전히 혼잡하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더라고요. 혼잡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김부선이 광명, 시흥, 신도시로 연결될 가능성을 뇌피셜로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광명, 시흥, 신도시를 분석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가 384만 평에다가, 바로 밑에 남쪽으로 붙어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이 있어요. 면적이 엄청난 데다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업무단지 면적만 한 45만 평 되거든요. 광명, 시흥, 신도시도 업무단지 면적 최소 4, 50만 평 될 거라고요. 자정용지가. 둘 합치면 100만 평인데, 이 엄청난 곳, 제가 생각할 때는 서부 축의 3대 핵심 업무 지역이 여의도, 김포공항 복합도시, 광명, 시흥입니다. 근데 광명, 시흥, 신도시가 전천망이 빈약해요. 이상하게. 지하철망은 제2경영 2인선은 확정됐고, 그 다음에 광명, 시흥, 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전철, 광명, 시흥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1호선 개봉역쯤에서 아마 만날 거예요. 신안산선하고 대곡소사선이 아주 중요한데 문제는 신안산선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바로 지나지 않아요. 남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관통하기 때문에 광명시흥 신도시를 살짝 비껴 지나가고, 대곡소사선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서쪽 4, 5km 지점, 그러니까 시흥시 쪽, 요걸 남북으로 관통해서 좀 비껴 지나가요. 이 규모는 이렇게 엄청난데 왜 이렇게 전철망이 빈약할까? 이게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김포 검단 주민들은 왜 김부선이 강남으로 직결 안 되느냐? 이건 강남만이 오직 유일한 업무단지다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미래를 본다면 서부 축에 여의도, 김포공항, 광명시흥, 신도시라는 세 개의 핵심 업무축이 자리 잡을 것이고, 이 광명, 시흥, 신도시 쪽으로, 이 광명, 시흥, 신도시를 정부가 엄청나게 키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김포 검단 주민들이 꼭 광남이라든지 여의도만으로 출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출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통과하면 온수역이 나옵니다. 이 온수역 부근에 온수 일반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산업단지 오래돼가지고 낡았어요. 박원순 시장 때 여기 온수 일반 산업단지를 다시 재개발, 다시 이제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고민을 했었어요. 이건 뭐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 이제 1년 뒤에 또 시장이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바뀌어도 계속 추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흥대하역이 4월 22일 발표 때 시흥대하에서 목동까지. 자, 시흥대하역. 잠깐요. 시흥대하역에서 목동까지 신구로선을, 이게 시흥대하역이거든요.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가 옥길이란 말이에요. 옥길. 그러면 만약 김부선이 더 광명, 시흥, 신도시 쪽으로 연결된다면, 연장된다면 여기 뭐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 지역. 그러니까 시흥, 신도시의 광명, 시흥, 신도시의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정부 계획은 광명, 시흥, 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광명, 시흥성 경전철을 건설해서 북쪽으로 가서 한 개봉역 정도에 이제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김부선의 연장선이 광명, 시흥, 신도시, 광명, 시흥 경전철하고 환승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광명, 시흥 경전철을 없애버리고 이걸 더 그냥 김부선 연장하면 이 중전철일 테니까 급행이고 뭐 해서 이렇게 쭉 가서 광명역이죠. 광명역으로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더, 여기가 한강신도시잖아요. 여기가 성몰이에요. 성몰이. 계속 이쪽으로도 좀 더 도심지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김부선은 또 지금 현재는 장기역에서 시작하지만 뭐 이렇게 더 연장. 자, 제 통밥이지만 뭐 모양은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제 어느 부동산 인터넷 카페 어떤 분이 올린 지도인데 이렇게 와서 이 김부선이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이렇게 연장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게 저기 본인의 이제 그냥 별 심각한 고민 없이 하나 올린 지도인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게 더 가능성이 더 경제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자, 이제 김부선 관련해서 최고 불만이 왜 강남으로 연결 안 되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강남만이 최고 업무단지다. 이건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미래에는 이렇게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의 최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합니다. 강남의 최전성기는 2005년, 6년 버블세 금시기입니다. 지금 마영성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마영성 강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2035년쯤이면 강남의 중심은 삼성역, 잠실역, 그리고 수서 판교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강남이 2035년쯤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지위가, 지금은 압도적 지위지만 저는 2035년쯤이면 상대적으로 저는 약화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서부 축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 서부 축 아니에요. 이 서부 축을 연결하는, 그래서 김부선이 이렇게 연장될 가능성, 이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은가요? 김부선이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연장되면 이제 김광선이 되겠죠? 제 1000% 뇌피셜이지만 만약 김광선이 건설된다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대곡소사선과 만나게 돼요. 대곡소사선 따라서 북쪽으로 가면 김포공항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서부측 3대 중심이 여의도, 김포공항 복합도시, 광명시흥 신도시인데 광명시흥 신도시하고 김포공항 복합도시와의 연결성이 좀 약해요. 광명에서 파주문산 가는 고속도로밖에 없다고요. 근데 김광선이 건설되게 되면 광명시흥 신도시하고 김포공항 복합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